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의 순산을 도와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서 출산에 관련된 내용 말고도 산후조리에 관한 내용을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산후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출산하고 나서 산후풍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후풍 중에 좀 흔한 증상이 손목 시큰거림, 그리고 뼈마디 쑤시고 아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출산 이후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산후풍이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임신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식단관리,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잠이죠. 그런데 사실 산후에도 똑같아요. 하지만 출산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가 있고, 그리고 또 한 2주 동안 친정어머니나 누가 와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면 출산 후에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한 달 이후에는 집안일도 하고 아기도 돌보고 내 자신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래도 먹고 자고 하는 정말 꼬물꼬물한 애벌레 같은 우리 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내 자신은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산욕기가 6주에서 8주이긴 하지만 한방에서 얘기하듯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최소 100일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기 100일은 챙기지만 내 100일은 챙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아기보다 나를 좀 더 챙겨야지 라는 마음이 좀 중요해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출산하고 나서 입맛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호르몬은 점점 더 불균형으로 가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이제 릴렉신이라든지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기도 쉽고 몸도 아프고 잠도 못 자면서 점점 더 까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냥 눈물 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거기에 남편도 막 늦게 오고 남편이 도와준다 해도 일정 부분이지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거는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요 스트레스에 눌려서 그게 결국 몸으로 다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약 40일간 그런 산후조리 기간을 두고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산후조리 음식이나 산후조리 기간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새롭게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도 우리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가 될 만큼 이 산후조리 기간을 둬야 된다고 해요. 마더쇼크 이런 얘기 하듯이 이게 출산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호르몬으로 완전히 돌아온 데는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이랬을 때 너무 아기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본인을 좀 챙기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음식인데요.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몸을 푼다고 미역국을 계속 드시죠. 미역국을 삼시세끼 드시는 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미역국에 들어간 국물 이런 것들은 다 당이고 나트륨이라 그렇게 좋지 않고요. 미역국이 칼슘이나 각종 이제 빈혈 이런 거에도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땐 요오드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 식단은 임신 전과 똑같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골고루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은 영양제인데요. 제가 임신 기간 중에도 이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꼭 별도로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 같은 경우는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0mg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아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성 비타민에 한해서고 현대의학에서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을 인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을 했을 때 효과 본 분들도 많고 또 암 환자 치료에도 쓰이고 있고 비타민C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C를 합성으로 된 알약 형태로 든 걸 드시지 마시고 천연에서 유래된 그런 비타민C를 사서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양은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1g, 그 다음에 2g, 3g 이렇게 해서 6g이나 9g까지 드셔도 되니까 비타민C 꼭 챙겨 드시고요. 또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B예요. 근데 이런 종합 영양제나 이런 걸로 그냥 한꺼번에 드시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소량의 비타민 B가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B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이 임신 초기에 드시는 엽산 같은 경우도 비타민 B9인데 비타민 B군의 일종이죠.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걸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비타민 B이기도 하고 빈혈에도 좋고요.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B를 음식으로 챙겨 드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드시면 좋은데 출산 이후에 계속 아기를 보다 보면 손목이나 뭐 어깨나 이런 다양한 근육통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때도 역시 비타민 B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드셔야 될 게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제가 임신 기간 중에는 마그네슘을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변비 예방도 되고 혈당도 잡아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임산부 혼자 드시지 말고 남편도 좀 주고 이렇게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마그네슘을 드시면 우리가 출산하면서 골밀도가 낮아졌을 텐데 그러면 칼슘이 좀 보충이 돼야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먹고 남아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칼슘을 잘 흡수되게 도와주고 변비 예방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육아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잠 부족이잖아요. 임신 막달에도 거의 잠을 못 자서 힘들었는데 그게 계속 연속이 되니까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B군 또 마그네슘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산후에는 한여름에도 몸을 보호해야 된다고 내복 껴입고 이렇게 수면 양말을 신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땀이 나는 걸 체온이 뺏기지 않게끔 보온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지 이걸 막 일부러 땀을 내면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빈혈이 오고 좀 어지럼증이 생기고 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몸이 상하지 몸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환기가 들지 않게 샤워나 목욕을 하고 났을 때 완전히 물기를 말리고 다 닦은 다음에 바로 가운을 입거나 옷을 입고 목욕탕에서 나오셔야지 막 젖은 머리나 이런 젖은 몸으로 나왔을 때 체온이 갑자기 확 뺏겨요. 실험을 해보면 얼음물이 먹고 몸이 차가워지는 속도보다 약간의 땀이 났을 때 체온이 뺏기는 게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을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일부러 너무 덥게 하지 마시고요. 땀이 났을 때 빨리 옷을 갈아입고 환기가 들지 않게 보온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땀이 난 상태로 지내는 것도 안 좋으니까 땀이 났을 때는 몸을 좀 닦아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보온해주고 두 가지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인데요. 아기가 한 달 동안은 먹고 싸고 하면서 2시간마다 계속 먹이고 재우고 하느라고 정말 나중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내가 정말 애를 왜 낳았지 이런 생각까지 들만 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고 또 시간이 난다고 그냥 막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올 때 깨야 되고 깨있는 시간에는 또 잠이 안 오다 보니까 과각성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거는 수시로 긴장을 풀고 이완하고 꾸벅꾸벅 조는 걸로 잠을 좀 대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꾸 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동공이 커지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에 혈액을 공급하느라고 내장기관이나 피부에는 혈행이 좋지 않게 돼요. 이렇게 혈행이 좋지 않게 되면 자꾸 시리고 뭔가 저리고 좀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가 근육통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죠. 몸살기나 감기 기운이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몸살기나 감기 기운이 온다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또 수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계속 이완하고 명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임신했을 때보다 출산 이후에 이런 명상이나 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산후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는 자책이나 자괴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만 1시간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남편이나 친정, 시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틈틈이 쉬는 습관, 그 와중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틈틈이 시간 내서 하실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간단하게 메모라도 자꾸 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내가 힘들다. 지금은 내가 많이 피곤하다. 졸린데 잠을 못 자서 속상하다. 이렇게나마 혼자 독백이라도 하듯이 뭐 남편이나 친정이나 이런 시댁에 계속해서 뭐 하소연을 하거나 뭐 그걸 계속 꾸준히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종이에 자꾸 써보시고, 그러다가 아기가 좀 예뻐지는 시간이 있으면 오늘 아기가 뭘 했다 라면서 또 그런 것도 메모를 해서 점점 쌓아두시다 보면 그게 지금은 단순한 기록이지만 나중에 그걸 떠올릴 수도 있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 이때 내가 정말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 또 이런 자기 위안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누군가에게 혹은 주변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0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아기를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기를 낳고 나서도 한 달, 두 달, 100일 동안, 최소 이 100일간의 기간 동안은 내 자신을 잘 보살펴야 산후풍이나 산후 우울증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을 먼저 챙기시고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을 먼저 챙기셔야 건강한 엄마, 즐거운 육아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홈페이지 로지아랩.kr에 문의하기로 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